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한 편의점에는 12월 1일부로 충전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통보가 올라왔는데 버스 온다고 계산 중인 손님 밀치고 먼저 해달라고 하며 버스 놓쳤다고 알바생에게 욕설과 폭행 행위를 하여 알바생들이 잦은 퇴사를 하였고 10원부터 1000원까지 왜 충전 안 되냐고 욕설과 폭행을 하고 환불 요청 안내를 해줘도 무조건 돈으로 달라며 욕설과 폭행을 하고 카드가 됐다 안 됐다 한다며 원인 규명을 하라며 욕을 하고 왜 팀원이 카드만 되냐며 시비를 걸고 왜 신용카드로 충전 안 되냐며 욕을 하는 분들이 있었다는데요. 교통카드 충전은 100만원 충전이 500원 껌 한 통 파는 것보다 돈이 안 된다며 주변에 충전소가 없고 버스 정류소 앞이라 가끔 껌이라도 한 통 사가겠지 하는 마음에 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에서 3번씩 갖은 욕설과 폭행 행위를 당해왔다고 합니다. 전국 충전 1에서 4위 하는 점포였다고도 하는데요. 그래도 고객들 편하라고 2년 넘게 고통을 참아오며 해왔지만 더 이상 힘들어서 중단한다며 여러 사람들께 죄송하다는 사과도 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호의가 지속되자 둘리인 줄 알았던 사람들을 4번째로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조금 이상한 알바들입니다. 2017년 네이트판에는 알바하던 아줌마가 나를 고발한다는데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모텔 사장님이 쓴 글이었는데 하루 4시간 청소 알바를 구했다는데요. 한 아주머니가 지원을 하여 면접 볼 때 분명히 급여도 적고 일이 그닥 쉽진 않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아주머니는 식당 일을 했을 때 사람들과 트러블이 많았다며 모든 조건에 오케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하기로 한 전날에 연락이 와서는 당일 쉬고 각 직원마다 쉬는 날이 정해져 있지만 본인은 급여도 얼마 안 되는데 쉬고 싶은 날 쉬겠다고 했다는데요. 그래서 사장님이 화, 수, 목 중에 쉬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여 오케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같이 일하는 분이 그 아주머니 일 잘한다고 하여 시간도 한두 시간 늘리고 급여도 좀 늘려서 해달라고 할까 고민하던 차에 새벽 1시에 이런 카톡이 왔다고 합니다. 내일 결혼식이 있다며 늦게 출근할 것 같은데 혹시나 안 된다고 하면 오늘로 그만두려고 한다는 통보 문자였는데요. 사장님은 바로 이런저런 생각 많았는데 그만두신다고 하시냐며 오늘부로 그만두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라는 답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바로 페이는 언제 주냐고 물어보았고 사장님은 월말에 나간다고 했다는데요. 아주머니는 이달 말인가요? 라고 물어보더니 정확하게 얼마냐고 물어보고 1분 정도가 지나자 톡 안 보시냐며 정산 똑바로 안 하면 세무소 직원을 대동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장님이 장난하냐며 왜 이렇게 나를 세우냐고 하자 아주머니는 본인 그렇게 안 만만하다고 하였고 사장님이 왜 그러냐며 피해의식 있냐고 물어보자 저 잘 살아요 라고 했다는데요. 세무서 직원 데리고 오세요 라고 하자 네 끝 이렇게 보냅니다. 사장님이 내가 이모 무시한 적 있냐며 하대한 적 있냐고 물어보자 피해의식은 본인이 있다며 월말까지 가면 시끄러울 거라는 협박도 합니다. 거기엔 붙잡을 줄 알았는데 단호박 치니까 민망하고 열받아서 저러는 거라며 저런 사람들한테는 조금도 여지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배플을 하기도 합니다. 한 카페 사장님은 알바가 약간 미워졌다며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글을 올렸는데 면접 때도 근로계약서 쓸 때도 딱 최저시급의 주휴수당만 기재해 놨었다는데요. 그런데 한 알바가 좀 멀리서 출퇴근하길래 마음이 쓰여서 늘 멀리까지 와서 고생해줘서 고맙다는 이야기와 함께 교통비 쪼로 10만원을 더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달은 카페 사정이 안 좋아 5만원만 교통비로 줬다고 하는데요. 바로 알바가 전화를 해서는 사장님 이번 달 급여가 좀 적게 들어왔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맞게 들어갔길래 확인 다시 해보라고 하니 교통비 5만원이 덜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미안하다고 이번 달 카페 사정이 좋지 못해서 더 못 챙겨준다며 다음 달 상황 보고 더 챙겨줄게 라고 말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아니요 원래 10만원 보내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급여인데 정확히 보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였고 그냥 내일 출근해서 보자 하고 전화는 끊었다고 합니다. 사실 아끼던 알바였는데 마음이 식었다며 그렇게 챙겨준 돈이 당연한 거냐라고 물으며 글을 마무리하는데요. 급여가 아니라 그냥 보너스 개념으로 준 거다 앞으로는 없다라고 해야 할 것 같다는 댓글이 달렸는데 이게 맞는 것 같네요. 다음은 좀 이상한 세입자들입니다. 한 월세 세입자는 나갈 때 집을 이따구로 만들고 나갔다고 하는데요.
완전 만신창이로 만들어놨는데 심지어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지만 나갔다고도 합니다. 집주인이 알아서 수리할 테니 수리 비용을 빼고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고 수리 견적을 받았는데 세입자는 본인이 수리를 하겠다고 했다는데요. 세입자는 이렇게 당당하게 보증금을 입금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은 5월 6일까지라며 음스 카드와 현관 카드, 관리비 등을 정산해서 부동산에 맡기라고 하자 이미 다 반납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자 집주인이 수리비용과 월세 40만 원을 제하고 입금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세입자는 집주인 횡포라며 왜 마음대로 견적받고 만나주지도 않냐고 하며 본인은 인정 못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해준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집주인은 뭔가 대단한 착각하고 계시다며 재산에 피해를 입혔으니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거라면서 100번 1000번 양보해 샤시 가격과 60만 원은 제한다고 했지만 일 크게 만든 건 그쪽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세입자는 본인이 수리해준다고 말했다며 오늘 중에 입금하라고만 하는데요. 실제로 그 세입자가 수리를 해놓은 결과물은 이런 식이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샤시를 통으로 갈아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의를 권리로 받아들였다가 역으로 당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한창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퍼져나가던 2020년 초 당시 착한 건물주라는 이름으로 월세를 적게 받는 분들이 뉴스에 나오곤 했었는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답답하네요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건물주의 아들이 썼던 글이었는데 워낙 착한 건물주 이야기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니 아버지가 우리도 해주자 해서 2층 상가 건물 세입자들에게 이번 달은 30% 감면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문자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답장이 없고 며칠 지나서 어느 날 갑자기 세입자 중 한 명이 연락이 와선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고 했다는데요. 그렇게 모였더니 세입자들은 30%는 너무 적다고 하였고 그래서 그럼 어느 정도를 원하냐고 하니까 이번 달은 아예 안 받고 다음 달은 50%, 그 다음 달은 상황 추이를 보고 원상태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본인이 그 사람들에게 돈 몇백 몇천을 주는 거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글쓴이는 그 자리에서 앞서 제시했던 30%는 없던 이야기로 하겠다. 그냥 감면 필요 없고 계약서상에 명시된 대로 내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까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하네요. 이와는 반대로 호의를 둘리로 알아듣는 집주인도 있는데요. 2020년 레이트 파낸 월세를 빨리 받고 싶어하는 집주인 세상 경험 제대로 했습니다 라는 글이 올라오는데 매월 15일이 월세를 내는 날이지만 글쓴이는 급여가 5일 날이라서 5일에 월세를 그냥 보내다가 이번 달만 15일에 월세를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7일에 아가씨 이번 달은 월세가 늦네 라는 문자가 왔다는데요. 원래 15일에 월세 내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건 인지하고 있지만 5일 날에 월세를 보냈으면 5일에 줘야지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금 영수증 하지 말라는 부탁까지 해서 현금 영수증까지 안 하고 있는데 베풀면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 세상 경험 제대로 했다고도 합니다. 거기엔 이제부터라도 15일에 넣겠다고 하라며 월세 현금 영수증도 다 끊어서는 연말 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라는 이야기들이 올라왔는데 충분히 월세 현금 영수증으로 집주인 엿먹일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2017년엔 우리 집 1층인데 이웃 주민들 뻔뻔해서 개빡친다는 글이 올라오는데요. 여름 비가 오던 어느 날에 우리 집 현관 앞에서 한 학생과 아빠가 우산을 두고 내려왔다며 안절부절 못하길래 글쓴이가 우산을 빌려줬더니 고맙습니다 하고는 후다닥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산을 안 돌려줬다고 하는데요. 그냥 편의점 싸구려 우산이라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그 다음날 또 비가 오던 날 아침에 그 집 애 아빠가 먼저 초인종을 누르더니 우산을 안 가져왔으니 우산 좀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거 안 가져다 주셨다고 하니 오늘 2개 갖다 드릴 테니 빌려달라고 하여 또 빌려줬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우산과 과일을 들고 와서는 감사를 표했다고 하는데 이번엔 애기 우산을 하나 주면서 보관 좀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또 맡아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애가 소문을 냈는지 아주머니 한 10명 정도가 우산 들고 집에 맡아달라는 부탁을 했고 아빠는 또 그 부탁을 다 받아줘 애들 우산을 10개 정도 보관해줬다고 합니다. 비 올 때마다 초인종 누르고 줄 수 없어서 우산 꽂이를 하나 사서 밖에다가 내놓았는데 어느 날 아침 한 어머니가 오더니 이렇게
우산을 밖에 두면 어떡하냐며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산 대여소인 줄 아냐며 그냥 가져가고 맡기지 말라고 하니 이웃끼리 너무한다고 했다는데요. 결국 글쓴이는 폭발하여 당신네들이 우리한테 뭐 해다 준 걸 받아본 적이 없는데 당신들 편할 때 쓰는 게 이웃이냐고, 우산 가져가시고 앞으로 이런 거 부탁하지 마세요 라고 하고는 출근을 했다고 하네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정말 인류 역사상 최고의 명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